안녕하세요. 백설동물병원 서울역점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 수술 상담하러 가실 때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림 두 장을 이용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수의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슬개골 수술을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자주 보시게 될 그림인데요. 저희 콘텐츠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슬개골 탈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왼쪽이 정상적인 무릎 구조, 오른쪽이 비정상적인 무릎 구조입니다. 슬개골은 요 가운데 요 동그란 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슬개골은 요 모양의 무릎 인대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인대는 종아리뼈랑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경골조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슬개골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인대가 종아리뼈에 붙어 있는 지점, 이 부분을 경골조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골조면에 붙어 있는 무릎 인대도 같이 안쪽으로 꺾어지게 되죠. 그럼 무릎 인대가 이 방향으로 꺾어지게 되면 무릎 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슬개골도 같이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거를 그려놓은 것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경골 조면이 경골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무릎 인대가 같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슬개골이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발생한 강아지는 모두 이런 형태의 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개골 탈구를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슬개골이 지나다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해부학적 용어로 활차구라고 합니다. 활차구는 홈이 파여져 있고 이 홈 안에 슬개골이 안에 들어가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위, 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서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 이 활차구의 홈이 굉장히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제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활차구를 넓고 깊게 파서 슬개골이 제자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거를 활차구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라서 이 수술 방법은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슬개골 탈구 정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경골조면 이식술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약자로 T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경골조면 이식입니다. 이 수술은 뭐냐면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서 무릎 인대가 이쪽 방향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릎 인대가 부착된 지점, 이 부분 경골조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골절을 시킵니다. 이 경골조면을 떼서 원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핀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키게 돼요. 경골조면을 이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무릎 인대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인대 방향을 원상태로 돌려주기 위한 방법이 경골조면 이식술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경골조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술 예후를 굉장히 많이 결정짓게 됩니다. 세 번째, 2기나 슬개골 탈구 2기나 3기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활차구 성형술이나 경골조면 이식술로 어느 정도 각도를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4기나 그 이상으로 진행된 애들은 이런 방법으로 모자라요. 왜? 경골조면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이죠. 경골조면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경골조면 이식만으로는 각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측으로 돌아간 종아리뼈를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안티 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돌아간 종아리뼈를 도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그래서 강력한 실을 통과시켜서 여기다 앵커를 걸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뼈에도 뼈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통과시켜서 앵커를 건 다음에 바짝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타타구니 쪽으로 돌아갔던 종아리뼈가 바깥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돌아간 종아리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내측 해리술입니다. 내측 해리술은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이 정상적인 다리고요. 오른쪽이 비정상적인 다리입니다. 아까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 이게 종아리뼈거든요. 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른쪽 그림인데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릎 인대와 그 인대에 붙어 있는 근육 안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근육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게 종아리뼈가 돌아가면서 같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허벅지 뼈는 여기인데 허벅지 근육은 다 사타구니 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을 제 자리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근육이 다 내측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내측으로 쏠린 허벅지 근육을 바깥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쪽 조직들을 다 해리를 시켜줍니다. 근육이 좀 더 잘 이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계속 당겨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야 근육에 매달려 있는 무릎 인대와 슬개골이 같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D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한 슬개골 탈구를 가진 애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슬개골 탈구가 아주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벅지 근육이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마치 활에서 활 시위가 당기는 것처럼 이 허벅지 뼈를 양쪽에서 당겨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허벅지 뼈가 이렇게 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나이에 슬개골 탈구가 진행된 애들은 허벅지 뼈가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허벅지 근육이 허벅지 뼈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뼈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를 제자리로 배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뼈를 이만큼을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이렇게 휘었던 뼈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DFO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심한 슬개골 탈구를 가져서 뼈가 휜 애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방법을 쓰면 수술이 너무 커지죠. 뼈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활차구를 깊고 넓게 파는 활차구 성형술. 두 번째, 삐뚤어진 무릎인대 각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경골주문 이식술. 그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내측으로 돌아간 종아리뼈를 도로 반대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티로테이션. 네 번째, 내측으로 쏠린 근육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내측 해리술. 다섯 번째, 허벅지뼈가 많이 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을 뼈를 잘라내서 다시 붙이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환축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환축의 상태에 관계없이 활차구 성형술만 사용을 해서 슬개골을 복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수술 직후에는 수술이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재발률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리고 특정 수술 방법 혹은 수술 기법을 사용하느냐 사용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원이 수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고요.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해당 환축에 맞는 방법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수술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술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와 같은 정형외과 수술은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화 수술처럼 장기 적출하고 나면 끝인 수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